저는 김민주입니다. 오늘이 제가 남편 이준호 씨를 만나러 부대에 온 첫날입니다. 남편은 이곳에서 대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 2년 차인데 솔직히 한 손으로 만난 횟수를 셀 수 있을 정도예요. 이번에 특별히 직전에 반차를 내고 고향에서 10여 시간을 기차로 달린 뒤 다시 2번이나 버스를 갈아타고 겨우 부대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2개의 큰 짐가방을 든 채 부대 정문 밖에 서 있는데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살짝 긴장되었습니다. 정문 양쪽에는 꼿꼿한 군복 차림에 허리를 꼿꼿이 세운 2명의 초병이 서 있었는데 마치 텔레비전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손에 쥔 남편 부대의 주소와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꽉 쥐고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채 다가가기도 전에 초병 중 한 명이 손을 들어 제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황급히 걸음을 멈추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면회 왔습니다. 이준호 대대장님을 찾습니다. 초병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고 이 대대장님과 연락하여 확인이 된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기 전에 남편과 통화했을 때 남편은 대대 정문 초병에게 이미 말을 두었으니 도착하면 바로 찾아가라고 했었거든요. 저는 한급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기 전에 이 대대장님과 통화했습니다. 이미 말씀해 두셨다고 하셨는데 좀 융통성을 발휘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제 휴대폰이 오는 길에 방전되어서 꺼지는 바람에 연락할 수가 없네요. 다른 초병도 이때 다가와 제 짐을 보고 저를 보더니 여전히 정중한 말투였지만 거부할 수 없는 엄숙함을 담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부대의 규정상 신분 확인 없이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혹시 휴대폰을 충전할 곳을 찾아 이 대대장님과 연락하신 후에 다시 오시는 게 어떠실지. 저는 조금 난감했습니다. 이런 황량한 곳에서 어디서 충전할 곳을 찾을 수 있겠어요? 저는 초병들에게 제가 오랜 시간 차를 타고 와서 지치고 배고프니 먼저 들어가게 해주거나 남편에게 연락해달라고 한참을 설명했지만 두 초병은 부대 규정이라며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조함에 눈물이 핑 돌 때쯤 멀리서 군용 지프차 한 대가 달려와 정문 옆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군복을 입은 3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 내렸는데 어깨에 계급장을 보니 간부인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저와 초병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초병 중 한 명이 황급히 격려를 하고 말했습니다. 박상호 참모님, 이분은 이준호 대대장님을 면회 온 분인데 휴대폰이 방전되어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부대 규정을 설명하는 중입니다. 박상호 참모는 저를 훑어본 후 물었습니다. 이준호 대대장의 가족이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저는 김민주입니다. 이준호 대대장의 아내입니다. 박 참모는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이 대대장은 제가 압니다. 좋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해보고 확인이 되면 들여보내드리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마음이 순간 놓이며 황급히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참모님.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박 참모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초 기다리지 않아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 씨? 부인 김민주 씨가 부대에 오신 것 같습니까? 지금 정문에 휴대폰이 방전되어서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빨리 와봐 주십시오. 전화를 끄는 박 참모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이 대대장이 곧 올 겁니다. 저는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고 마음속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분 기다리지 않아 남편이 군복 차림으로 안에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제 손에 들린 짐을 덥석 받아들었고 목소리에는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민주야, 힘들었지? 왜 미리 연락 안 했어? 내가 마중 나갔을 텐데.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 박 참모님 덕분이었어. 아니었으면 아직도 초병들이랑 실랑이하고 있었을 거야. 남편은 박 참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박 참모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대대장님, 어서 사모님을 모시고 들어가시죠. 남편은 짐을 들고 제 손을 잡고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부대 안은 정말 넓었고 곳곳에 정돈된 경령 건물과 후련하는 군인들이 있어 엄숙하면서도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10여 분쯤 걸었을까 저희는 군인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군인 아파트는 2층짜리 작은 건물 몇 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깨끗해 보였습니다. 저희가 막 들어가려 할 때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파마머리를 한 여자가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자 먼저 웃더니 시선이 저에게 꽂히며 위아래로 훑어보았는데 눈빛에 약간의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대대장님, 이분은 가족이세요. 여자는 그 말을 듣자 얼굴에 미소가 약간 옅어지더니 저를 보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 이 대대장님 부인이셨군요. 옷차림을 보니 대도시에서 오신 것 같지는 않네요. 저희 군인 아파트는 평소에 꽤 높은 분들이 오시는 곳이라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 기분이 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 기분이 상했습니다. 제가 평범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었다고 해서 군인 아파트에 못 들어간다는 게 타고해서 군인 아파트에 못 들어간다는 믿었다고 해서 여자는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대며 말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군인 아파트 관리원입니다. 이곳의 규칙은 제가 정합니다. 당신 짐 좀 보세요. 허름한 게 저희 아파트 환경을 더럽힐 것 같네요. 게다가 당신이 정말 이 대대장님의 부인인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혹시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며 말했습니다. 최지혜 씨,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 최지혜라는 여자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부대 부중대장이 아내였습니다. 남편의 지기를 믿고 군인 아파트에서 으스대며 평소에도 사람들을 괴롭히기 일쑤였습니다. 최지혜는 남편의 말을 듣고도 비키기는커녕 더욱 오만하게 굴었습니다. 이 대대장님, 저도 군인 아파트의 안전을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무슨 일 대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주변에는 이미 몇몇 지나가던 가족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화가 나고 억울해서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고 남편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고 최지혜와 말다툼을 하려던 참에 군복을 입은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이 여자는 40대쯤으로 보였고 온화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보고 물었습니다. 최지혜 씨, 무슨 일이에요? 이 대대장님과 부인에게 왜 그래요? 최지혜는 이 여자를 보자 기세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억지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김서영 언니, 잘 오셨어요. 이 여자가 이 대대장님 부인이라고 하면서 군인 아파트에 들어오려 하는데 아무래도 수상해서 제가 막고 있었어요. 김서영 언니는 저를 보고 남편을 보더니 최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대대장님 인품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분이 아내라고 하면 분명히 아내겠죠. 최지혜 씨, 여기서 괜한 트집 잡지 말고 어서 이 대대장님과 사모님 들어가시게 비켜요. 최지혜는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김서영 언니가 눈을 흘기자 마지못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그녀와 말 섞지 않고 짐을 들고 제 손을 잡고 군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 저는 남편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최지혜라는 사람 왜 저래요? 너무 심하게 사람을 괴롭히네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상대하지 마. 그 사람은 원래 그래. 늘 자기가 남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지. 앞으로 또 마주치면 그냥 무시하면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최지혜가 앞으로 또 저를 괴롭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군인 아파트 숙소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는데 가구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리고 의자 2개가 전부였지만 아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저에게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민주야, 먼저 좀 쉬어. 내가 물 한 잔 떠다 주고 식당 가서 밥도 받아올게. 많이 배고플 거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돼. 안 피곤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오랜 시간 차를 타고 와서 정말 지치고 배고팠지만 남편에게 너무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빠른 걸음으로 나갔고 잠시 후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먼저 물 좀 마셔서 목 좀 축여. 식단에는 이미 말해뒀으니 지금 가서 밥 2그릇 받아올게. 저는 물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니 훨씬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둘러 다시 나가려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우리는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았지만 남편은 늘 이렇게 저를 아껴주었습니다. 남편이 막 문을 나섰을 때 부대 내 방송이 갑자기 울려 퍼졌습니다. 전에는 늘 군가가 흘러나왔는데 지금은 다급한 안내 방송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긴급 통지. 레이더 기지에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레이더 기지에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레이더 기지에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기술 인력은 즉시 레이더 기지로 집합해 주십시오. 기술 인력은 즉시 레이더 기지로 집합해 주십시오. 반복합니다. 레이더 기지에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기술 인력은 즉시 레이더 기지로 집합해 주십시오. 방송은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소리가 너무 커서 군인 아파트 전체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안내 방송을 듣자마자 걸음을 멈췄고 얼굴은 순간적으로 엄숙해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민주야, 급한 일이 생겼어. 내가 먼저 레이더 기지로 가봐야겠어. 밥은 나중에 먹자. 너는 집에 혼자 있으면서 돌아다니지 마. 남편이 그렇게 긴장한 모습을 보자 저도 덩달아 불안해져 황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레이더 고장이 아주 심각한 거야?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레이더는 우리 부대에게 너무 중요해. 계속 고장이면 정상적인 임무에 지장이 생길 거야. 상황이 분명히 위급한 것 같아. 내가 빨리 가봐야 해. 너는 집에서 얌전히 기다려. 일 처리하고 돌아올게. 말을 마친 그는 더 이상 저에게 다른 말을 할 겨를도 없이 빠른 걸음으로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방 안에 서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레이더 고장이라니 작은 일이 아닐 것이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분명 아주 바쁠 것이고 혹시 위험한 일이라도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많은 군복 차림의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보였는데 아마 레이더 기지 방향일 것입니다. 모두 얼굴에 엄숙한 표정을 띠고 발걸음이 다급했으며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에 저를 도와주었던 김서영 언니가 문 앞을 지나가다가 제가 창가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들어와 물었습니다. 민주 씨, 왜 혼자 있어요? 이 대대장님은요? 저는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까 방송에서 레이더 기지에 고장이 났다고 해서 남편이 레이더 기지로 갔어요. 김서영 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레이더는 절대 고장나면 안 되는데 우리 부대의 레이더는 주변 상황을 나타내는데 우리 부대의 레이더는 주변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고장나면 눈이 먼 것과 같거든요. 전에도 몇 번 작은 고장이 있었지만 다 금방 고장이 있었지만 바로 이때 몇몇 다른 가족들이 문 앞을 지나가면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말했습니다. 이번 레이더 고장이 꽤 심각하대요. 기술 인력들이 여러 갔는데도 아직 문제점을 못 찾았다고 하네요. 다른 가족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남편도 급하게 갔는데 고치지 못하면 다른 부대에서 사람을 데려와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레이더처럼 중요한 장비가 계속 고쳐지지 않는다면 결과는 분명 심각할 것입니다. 김서영 언니는 제가 걱정하는 표정을 보자 위로했습니다. 민주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대 기술 인력들은 다들 정말 뛰어나니까 분명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이 대대장님도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알아요. 그냥 좀 걱정이 되어서요. 김서영 언니는 저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에 일이 생겨서 나갔고 당일은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방송은 여전히 때때로 안내 방송을 내보냈고 밖에서는 가끔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와 군인들이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소리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물잔을 꽉 쥐고 마음속으로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레이더가 빨리 고쳐지고 남편이 일찍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방에서 거의 1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여전히 기술 인력을 독촉하는 안내가 간헐적으로 흘러나왔고 밖의 발소리는 여전히 다급했으며 레이더가 고쳐졌다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돌덩이로 짓눌린 듯 불안했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군사연구소에서 5년간 근무하며 전자장비 수리를 전문으로 담당했었습니다. 레이더와 같은 대형 전자장비는 연구소의 것과는 모델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핵심 원리는 모두 통합니다. 전에 남편과 결혼할 때 제가 일하는 곳이 위험하다고 걱정할까봐 제 업무 내용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직장에서 기술직으로 일한다고만 말했죠. 지금 상황이 너무 위급하고 더 지체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레이더 기지 쪽으로 가봐야겠어.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몰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잔을 식탁에 놓고 옷매무새를 다듬은 후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군인 아파트 입구에 다다르자 전에 저를 괴롭혔던 최지혜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다른 가족 2명과 함께 서서 한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제가 나오자마자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머, 이 대대장님 부인이 아니신가? 집에 안 있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세요? 설마 조건이 안 좋아서 도망가려는 건 아니겠죠? 옆에 있던 2 가족도 그녀의 말에 따라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싸울 마음이 없었고 빨리 레이더 기지로 가고 싶었기에 그녀를 무시하고 계속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최지혜는 제가 자신을 무시하자 얼굴이 좀 모아냈는지 빠른 걸음으로 쫓아와 저를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이봐요, 이 사람아. 나랑 말하는데 못 들은 척이야. 부대는 당신 집이 아니니까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 만약 중요한 구역이라도 침입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걸음을 멈추고 차갑게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레이더 기지 쪽으로 급한 일이 있어서 가는 겁니다. 막지 마세요. 최지혜는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레이더 기지? 그곳은 당신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군사 중요 시설이라고. 당신 같은 가족이 왜 거기 가서 얼쩡거려? 내가 보기에 당신은 그냥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야. 어서 군인 아파트로 돌아가. 저희 둘이 실랑이를 벌이던 이때 전에 저를 도와주었던 김서영 언니가 마침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고 황급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최지혜 씨, 또 민주 씨랑 무슨 일이에요? 최지혜는 즉시 말했습니다. 서영 언니, 잘 오셨어요. 이 여자가 레이더 기지에 가겠다고 하는데 그곳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제가 맡고 있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김서영 언니는 저를 보며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민주 씨, 레이더 기지에 왜 가려고 해요? 지금 그쪽은 아주 바쁠 텐데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서영 언니, 레이더가 계속 고쳐지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전자장비 수리를 배웠으니 가서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보려고요. 김서영 언니는 잠시 멈칫하며 제가 그렇게 말할 줄은 예상치 못한 듯 했습니다. 최지혜는 아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레이더를 고칠 줄 안다고?
여기서 허풍 떨지 마. 당신이 레이더를 고칠 수 있으면 난 군단장도 할 수 있겠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그저 튀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나중에 부대에 패나 끼치지 마. 저는 최지혜의 비웃음을 무시하고 김서영 언니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허풍 떠는 거 아니에요. 저 정말 수리할 줄 알아요. 지금 상황이 위급하니까 설령 도움이 안 되더라도 가서 보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김서영 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허풍을 떠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지금 레이더는 정말 급하게 고쳐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제가 레이더 기지 근처까지 데려다 줄게요. 하지만 저를 잘 따라와야 해요. 탐부로 돌아다니지 말고. 저는 황급히 감사 인사를 하고 김서영 언니를 따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최지혜는 뒤에서 못마땅한 듯 콧방귀를 끼며 따라왔고 입으로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한번 네가 어떻게 허세를 부리는지 보자. 20분쯤 걸었을까. 저희는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군용 트럭 몇 대가 옆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레이더 기지일 것이었습니다. 소령 계급장을 단 한 남자가 몇몇 기술 인력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얼굴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는 아마 이곳을 담당하는 중대장일 것이었습니다. 김서영 언니가 제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이 정우진 중대장님이에요. 레이더 기지의 일상 관리를 담당하시죠. 제가 데려가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김서영 언니를 따라 정 중대장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김서영 언니가 먼저 격리를 하고 말했습니다. 정 중대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인 아파트 김서영입니다. 이분은 이준호 대대장님의 아내 김민주 씨입니다. 전자 장비 수리를 안다고 해서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여 와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 중대장님은 그 말을 듣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가족분이 레이더 수리를 아신다고요. 농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전문 기술 인력 몇만 명이 고치지도 못했는데 당신이 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괜히 이 혼란만 가중시키지 마십시오. 옆에 있던 최지혜는 즉시 말을 이었습니다. 정 중대장님, 제가 말했잖아요. 이 여자는 괜히 일을 망치온 거라고요.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저는 정 중대장님을 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정 중대장님, 안 믿으시는 것 압니다. 하지만 지금 레이더 고장이 위급하니 한 사람이라도 더 있다면 희망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5년간 전자 장비 수리를 담당했습니다. 꼭 고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장비를 보게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안 된다면 즉시 돌아가겠습니다. 정 중대장님은 잠시 멈칫하며 제가 그런 경력이 있을 줄은 예상치 못한 듯 했습니다. 그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옆에서 여전히 레이더 장비를 붙잡고 애태우는 기술 인력들을 보더니 저를 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레이더 장비는 정밀하니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만약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대장님. 조심할 것이고 함부로 만지지 않겠습니다. 최지혜는 옆에서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정 중대장님, 정말 저 여자를 가게 할 겁니까? 저 여자가 레이더를 망가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정 중대장님은 최지혜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이럽니까?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봐야 합니다. 당신은 할 일 없으면 군인 아파트로 돌아가세요. 여기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요. 최지혜는 정 중대장님에게 한 소리 듣자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앙칼지게 노려본 후 못마땅한 듯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시선을 무시하고 정 중대장님을 따라 레이더 장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속으로 빨리 고장 원인을 찾아 남편과 동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 중대장님을 따라 레이더 장비 앞에 다다르자 비로소 이 레이더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키보다 훨씬 높았고 은회색 금속 재질의 외피에는 각종 회로와 연결 단자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몇몇 기술 인력들이 장비를 둘러싸고 낮은 목소리로 토론하고 있었고 손에는 도면을 들고 있었는데 모두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쯤에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오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멈칫하더니 이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제 팔을 잡고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주야, 네가 왜 여기 왔어? 여기 위험하니까 빨리 돌아가. 저는 남편의 손을 토닥이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레이더가 계속 고쳐지지 않는다고 들었어. 내가 예전에 전자장비 수리를 배웠으니 한번 해보려고. 정 중대장님도 이미 허락했어. 남편은 눈을 휘둥그레뜨며 제가 이런 재주가 있을 줄은 예상치 못한 듯 했습니다. 그가 뭔가 더 말하려던 참에 정 중대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정 중대장님은 손에 흰색 장갑 한 켤레와 공구 가방 하나를 들고 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수리용 장갑과 도구입니다. 먼저 장비를 살펴보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만약 부품 하나라도 망가뜨린다면 그 책임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변의 기술 인력들은 정 중대장님의 말을 듣고 토론을 멈추고 일제히 저를 바라보았는데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안경을 쓴 기술 인력 한 명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정 중대장님, 이건 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레이더처럼 정밀한 장비를 어떻게 가족에게 만지게 합니까? 저희 몇 명이 이렇게 오랫동안 수리해도 문제점을 못 찾았는데 저 여자분이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기술 인력도 거들었습니다. 만약 회로를 엉망으로 만들면 저희의 이전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때는 고치기가 더 어려워질 텐데요. 저는 그들의 의심을 무시하고 장갑과 공구 가방을 받아 먼저 장갑을 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장비 정면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레이더의 모델은 제가 이전에 연구소에서 수리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핵심 회로 배치와 부품 배열은 대동소이했습니다. 저는 먼저 장비 주위를 한 바퀴 돌며 외피에 손상된 곳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점검문을 열자 안에는 촘촘한 회로들이 드러났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전선들이 튀엉켜 있어 보는 사람의 눈을 현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공구 가방에서 멀티미터를 꺼내 먼저 장비의 전원 전압을 측정했습니다. 수치는 정상으로 표시되었고 이는 전원으로 표시되었고 이는 전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걱정 마. 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예다 남편도 다가왔는데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 그래도 옆에 서서 제가 공구를 건넸어. 저는 계속 멀티미터를 들고 회로를 따라 조금씩 검사했고 눈은 미터기의 수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조용해졌고 멀티미터에서 나는 미세한 웅 소리와 멀리서 가끔 들려오는 자동차 엔진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정 중대장님은 멀지 않은 곳에 서서 손을 뒤로 하고 미간에 찌푸린 채 때때로 시계를 보았는데 분명히 매우 초조해 보였습니다. 10여 분쯤 지났을까? 제가 빨간색 회로 한 쌍을 검사할 때 멀티미터의 수치가 갑자기 불안정해지며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제 마음이 움직였고 이 회로를 따라 위로 찾아가다가 결국 검은색 부품 하나에서 멈췄습니다. 이것은 신호 변환기였는데 이미 꽤 오래된 듯 보였습니다. 저는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이 신호 변환기를 분리하여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저는 확신이 들어 정 중대장님에게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 중대장님, 대략 문제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 신호 변환기가 고장났습니다. 산화가 심하고 균열도 생겨서 신호 전송이 불안정해졌고 그래서 레이더가 고장난 것입니다. 정 중대장님은 황급히 다가와 허리를 굽혀 제 손에 들린 부품을 보고 안경 쓴 기술 인력에게 물었습니다. 김태영 씨, 이분이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이 신호 변환기가 정말 고장난 것입니까? 김태영 기술 인력은 제 손에 들린 부품을 받아 돋보기로
자세히 살펴보더니 얼굴색이 순간 변하며 믿을 수 없다는 말처럼 하였습니다. 정말이네요. 이 신호 변환기의 은색 단자가 심하게 산화되었고 충혈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니. 주변의 기술 인력들도 모두 모여들어 그 부품을 보며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전에 저를 의심했던 기술 인력은 머리를 극적이며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네요. 저희 몇 명이 도면을 한참 들여다봤는데 이런 작은 부품의 문제를 놓치다니. 대단하십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로 여러분이 전에 큰 모듈에 중점을 두어서 이런 작은 부품들을 간과했을 겁니다. 사실 때로는 레이더 고장 문제는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 중대장님 얼굴에 드디어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김민주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신호 변환기에 예비 부품이 있습니까? 김태영은 즉시 말했습니다. 예비 부품이 있습니다. 지금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몸을 돌려 옆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제 곁으로 다가왔는데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민주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네가 이런 재주가 있을 줄은 몰랐네. 왜 전에는 나에게 말 안 했어? 저는 남편을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에는 네가 걱정할까봐 그랬잖아.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잖아. 이 일 해결되면 내가 자세히 말해줄게. 얼마 지나지 않아 김태영이 새 신호 변환기를 들고 달려 돌아왔습니다. 저는 변환기를 받아 조심스럽게 원래 위치에 설치한 후 드라이버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회로 연결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저는 일어서서 정 중대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정 중대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전원을 켜서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정 중대장님은 즉시 옆 기술 인력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전원을 연결해서 테스트해봐. 기술 인력 한 명이 빠른 걸음으로 제 옆판 앞으로 가서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레이더 장비의 지시등에 고정되었고 제 마음도 덩달아 조마조마했습니다. 고장 지점을 찾았지만 혹시 다른 문제가 또 있다면 곤란할 테니까요. 옹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레이더 장비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위에 있는 지시등은 빨간색에서 천천히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제 옆판 화면에도 선명한 신호 파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영은 화면을 주시하다가 흥분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연결됐습니다. 레이더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호도 아주 안정적입니다. 이 말을 듣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며 얼굴에 기쁨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 중대장님은 더욱 흥분하여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당신 덕분입니다. 정말 큰 도움을 주셨어요. 저도 마음이 놓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도움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바로 이때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고 검은색 군용 세단 한 대가 이쪽으로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 중대장님은 그 차를 보고 얼굴이 즉시 엄숙해지며 옆병사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꼭장 정도네. 군단장님이 오신다. 정 중대장님의 말에 군단장님이 온다는 것을 알자 모든 사람이 황급히 복장을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일제히 꼿꼿이 자세를 잡았고 기술 인력들도 손에 든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원래 약간 기뻤던 분위기는 검은색 군용 세단은 곧바로 다가와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운전사가 먼저 내려 조수석 쪽으로 돌아가 문을 열었고 소장 계급장을 단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50대쯤으로 보였고 머리카락은 약간 희끗했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날카로워 화내지 않아도 위험이 느껴지는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 중대장님은 황급히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표준적인 군인 경례를 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고합니다. 군단장님은 경례를 받으며 엄숙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레이더 고장은 어떻게 됐나? 언제쯤 고쳐질 수 있나? 지금 주변 감시를 끊을 수 없으니 일이 지체되면 그 누구도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군 단장님이 레이더 고장에 대해 매우 초조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말하는 내내 미간을 찌푸리고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소리 내지 못했고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정 중대장님은 황급히 말했습니다. 보고합니다. 군 단장님, 레이더는 이미 수리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신호가 매우 안정적이어서 언제든지 정상 작동할 수 있습니다. 군 단장님은 잠시 멈칫하며 이런 결과는 예상치 못한 듯 했습니다. 그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수리 완료라고? 내가 올 때만 해도 계속 고장 지점을 못 찾았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쳐졌나? 너희 기술 인력 중 누가 문제점을 찾았나? 정 중대장님은 황급히 몸을 돌려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고합니다. 군 단장님, 저희 기술 인력이 아닙니다. 이준호 대대장님의 아내 김민주 선생님이십니다. 예전에 전자장비 수리를 배우신 적이 있으셔서 방금 와서 도와주셨는데 고장 지점을 찾아주시고 부품 교체도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레이더는 이미 정상으로 복구되었습니다. 군 단장님은 정 중대장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저를 바라보았고 눈빛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본 후 다가와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준호 대대장의 아내 김민주 씨인가? 이 레이더를 당신이 고쳤단 말인가? 저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공손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고고합니다. 군 단장님, 제가 고장 지점을 찾아 신호 변환기를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인력들이 예비 고치했습니다. 군 단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겸손하시군. 내가 듣기에는 기술 인력들이 2시간 가까이 고장 지점을 못 찾았다고 하던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았나? 저는 말했습니다. 보고합니다. 군 단장님, 제가 이전에 직장에서 비슷한 전자 장비들을 다뤄본 적이 있어서 회로 배치와 부품 기능에 대해 약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의 고장은 적겠습니다. 이 레이더의 고장은 지는 것을 발생했는데 부품의 은색 단자가 수질의 불안자가 산화되고 균열이 생겨 신호 전송이 불안자가 산화되고 균열이 생겨 신호 전송이 불안자가 산화되고 군 단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에 칭찬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참모에게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부대 가족 중에 이렇게 뛰어난 기술 인재가 있을 줄이야. 정말 대단하군. 참모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군 단장님. 김민주 선생님이 정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만약 더 지체되었다면 후속 임무에 정말 영향을 미칠 뻔했습니다. 전에 저를 의심했던 기술 인력도 이때 다가와 미안한 듯 군 단장님에게 말했습니다. 보고합니다. 군 단장님, 저희 능력 부족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고장 지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민주 선생님이 대단하십니다. 한눈에 문제점을 파악하셨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김민주 선생님께 열심히 배워야겠습니다. 다른 기술 인력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이전의 의심이 없었고 존경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옆에 서서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고 저를 바라볼 때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군 단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김민주 선생님, 이번에는 정말 감사합니다. 부대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이준호 대대장이 당신처럼 유능한 아내를 얻다니 정말 복이 많군. 저는 약간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군 단장님, 너무 과찬이십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부대에 도움이 되어서 저도 기쁩니다. 군 단장님은 저와 몇 마디 더 이야기를 나누셨고 저의 이전 직장 상황과 남편과의 생활 상황에 대해 물으셨는데 말투가 방금 전보다 훨씬 온화해지셨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그는 정 중대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정우진 중대장, 사람을 시켜 레이더를 다시 한번 자세히 검사하여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번 상황을 보고서로 정리해서 나에게 제출하게. 정 중대장님은 황급히 말했습니다. 네,
군단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군단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민주 선생님, 앞으로 부대 전자 장비에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시간 되실 때마다 와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너무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기꺼이 하겠습니다. 군단장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인 후 다른 사람들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몸을 돌려 차에 올라 떠나셨습니다. 군단장님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자 주변 사람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분위기는 다시 편안해졌습니다. 정 중대장님은 제 곁으로 다가오시며 말했습니다. 김민주 선생님, 오늘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얼마나 큰 압박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기술 인력들도 모여들어 저에게 수리 경험을 묻고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들과 교류했고 마음속으로도 아주 기뻤습니다. 남편의 어려움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의 인정도 받았으니 전에 받았던 서러움도 모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야, 오늘 너 정말 나를 놀라게 했어. 네가 자랑스러워. 저는 남편을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너를 놀라게 할 일이 더 많을걸? 너에게 할 이야기가 많아.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제 손을 잡고 군인 아파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저희에게 쏟아져 따뜻했고 제 마음도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 부대에 면회온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군인 아파트 숙소로 돌아와 제가 막 앉아 물 한 모금 마시자 남편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민주야, 너 예전에 대체 무슨 일을 했어? 레이더 기지에서는 그냥 전자장비를 다뤄본 적이 있다고만 말했지만 네가 레이더를 고치는 모습을 보니 그냥 다뤄본 수준이 아니었어.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 예전에 서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했어. 대형 전자장비 수리 및 조정을 전문으로 담당했지. 레이더, 통신 장비 같은 것들을 다 고쳐왔어. 5년 정도 일했어. 남편은 눈을 더욱 크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그렇게 대단한 곳에서 일했다고? 왜 전에는 한 번도 나에게 말 안 했어?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전에 너랑 사귈 때 내가 일하는 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할까봐, 또 네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감히 자세히 말하지 못했어. 그냥 평범한 직장에서 기술직으로 일한다고만 했지. 결혼 후에도 내 이 얘기를 제대로 할 기회가 없었어. 오늘 레이더 고장 때문에 이 일이 드러날 줄은 몰랐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여자, 뭘 그렇게 두려워했어? 네가 이렇게 유능한데? 나는 기쁘기만 하지 어떻게 부담을 느끼겠어? 앞으로는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막 남편에게 연구소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려던 참에 문 밖에서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문을 열자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군단장님의 참모였습니다. 참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대대장님, 김민주 선생님, 군단장님께서 지금 사무실로 와달라고 하십니다. 김민주 선생님과 할 이야기가 좀 더 있으시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둘 다 멈칫했습니다. 군단장님이 저를 따로 찾을 줄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남편과 함께 참모를 따라 군단장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군단장님 사무실은 부대 사무실 건물 3층에 있었는데 내부는 아주 간단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군사 지도가 몇 장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군단장님은 저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웃으며 일어나 말했습니다. 앉으십시오.
너무 격시 차리지 마십시오. 참모는 저희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고는 물러났고 사무실에는 저희 셋만 남았습니다. 군단장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민주 선생님, 오늘 오전에 레이더를 수리할 때 이전에 비슷한 전자장비를 다뤄본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때부터 당신이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방금 참모에게 알아보라고 했는데 당신이 이전에 서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했고 심지어 연구소의 기술 인력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마음은 깜짝 놀랐습니다. 군단장님이 제 이력을 직접 조사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보고합니다. 군단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제가 이전에 서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했습니다. 기술 핵심 인력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몇 년간 수리 및 조정 업무를 했습니다. 군단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겸손하십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당신이 연구소에 있을 때 신형 레이더 조정 업무에도 참여하여 2번의 3등공을 세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기술 인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군단장님이 3등공을 언급하자 저는 약간 쑥스러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팀의 공로입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군단장님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팀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당신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그렇게 잘했는데 왜 나중에 사직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직장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한다라는 곳인데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군단장님이 이 질문을 할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사직한 것은 그때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구소 일은 너무 바빠서 야근이 잦았고 도저히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없어서 아픔을 무릅쓰고 사직했던 것입니다. 저는 사직 이유를 군단장님께 말씀드렸고 군단장님은 다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며 약간 감회에 젖은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100가지 선행 중 효도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기술 인재가 전문성을 포기했다니 너무 아쉽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사실 아내는 사직 후에도 놀지 않았습니다. 집 근처 전자 공장에서 기술 고문으로 일하며 가끔 장비 수리도 도왔습니다. 전문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군단장님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오, 전문성을 잃지 않았다니 다행이군. 김민주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부대의 레이더 기지와 통신 기지에서는 종종 장비 고장이 발생합니다. 기술 인력들이 전문적이지만 때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앞으로 가끔 부대에 오셔서 기술 인력들에게 지도를 해주실 수 없을까요? 물론 저희가 당신에게 그냥 도움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드릴 것입니다. 저는 군단장님이 이런 요청을 할 줄은 예상치 못해서 놀랍기도 하고 약간 흥분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제가 잘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부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너무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부대 기술 인력들에게 지도를 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부대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탰습니다. 군단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하지만 이건 급한 일이 아니니 먼저 이 대대장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면회가 끝나기 전에 다시 자세히 상의하겠습니다. 몇 마디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군단장님은 처리할 일이 더 있다고 하셔서 저희는 일어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군단장님 사무실을 나오자 남편이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봐봐, 온 지 며칠 만에 군단장님 눈에 들었잖아. 우리 민주가 최고야. 저는 웃으며 남편을 살짝 때리며 말했습니다. 과장하지 마. 빨리 집에 가자. 내가 너에게 고향 음식을 좀 해주고 싶어. 가져온 짐에 고향 특산물이 많아. 남편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좋아. 네가 해주는 음식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
벌써부터 군침 도네. 저희는 웃고 떠들며 군인 아파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군인 아파트 입구를 지날 때 마침 최지혜를 마주쳤습니다. 최지혜는 저희를 보고 시선을 피하더니 전처럼 비아냥거리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황급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전에 레이더 기지에서 정 중대장님에게 혼나서 저에게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지혜가 더 이상 저를 대놓고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작은 수작을 부리기 시작할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틀도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 이틀 동안 저는 집에서 남편에게 몇 끼의 고향 음식을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맛있게 먹으며 부대 식당 음식보다 훨씬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끔 저는 군인 아파트의 작은 정원을 산책하며 다른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모두 제가 레이더 수리를 도와준 것을 알고 저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오직 최지혜만이 저를 볼 때마다 멀리 피했고 눈빛에는 늘 좋지 않은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셋째 날 아침 김서영 언니가 급하게 저희 집으로 달려와 초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주 씨, 큰일 났어요. 빨리 가서 들어봐요. 최지혜가 밖에서 헛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으며 황급히 물었습니다. 서영 언니, 무슨 일이에요? 최지혜가 저에 대해 뭐라고 했어요? 김서영 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군인 아파트 정자에서 여러 가족들에게 당신이 기술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날 레이더 수리한 것은 그저 운이 좋았던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당신이 예전에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해서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일부러 숨겼고 지금 군단장님과 친해지려고 부대에서 이득을 보려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다 듣자 저는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언제 이런 모욕을 당해봤던가요? 분명 좋은 마음으로 도왔는데 이렇게 악의적으로 비방당하다니. 남편은 그때 옆에서 총을 닫고 있다가 그 말을 듣자 탁 소리를 내며 총을 식탁에 내려놓았고 얼굴이 시퍼렇게 질린 채 말했습니다. 그 최지혜라는 여자 너무 심하잖아.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따져야겠어. 제가 남편을 붙잡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흥분하지 마. 지금 가서 따져도 그 여자는 분명 인정하지 않을 거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할 거야. 김서영 언니를 따라 정자로 향했는데 아직 도착하기도 전에 최지혜가 목청껏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그 여자의 그날 모습을 못 봤죠? 허세 부리면서 멀티미터 들고 이리저리 흔들기만 하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 부품이 고장난 걸 미리 알고 군단장님은 그런 부분 같지 않던데, 게다가 군단장님은 앞에서 잘 보이려고 기다린 거예요. 아마 이 일을 빌미로 부대에서 편한 일자리를 얻고 싶어서 그러는 거겠죠. 최지혜는 즉시 말했습니다. 군단장님은 그 여자에게 속은 거예요. 그 여자가 정말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서울에 안 있고 우리 같은 시골에 와서 있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 여자가 밖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이 대대장에게 시집온 거예요. 최지혜 씨, 여기서 함부로 말하지 마.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빠른 걸음으로 정자로 들어가 차갑게 그녀를 보았습니다. 최지혜는 저를 보고 처음에는 멈칫하더니 이내 다시 오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내가 누군가 했네. 이 대대장님 부인이 아니신가? 왜요?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나요? 당신이 정말 실력이 있다면 증거를 내놓으세요. 여기서 눈만 부릅뜨고 있지 말고. 주변의 가족들이 모두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남편이 제 곁으로 다가와 최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최지혜 씨, 말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민주가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당신보다 더 사람인지는 제가 당신보다 더 잘 압니다. 또 다시 함부로 말하면 제가 당신의 자녀에게 가서 당신의 자녀에게 가서 당신의 증대자녀에게 가서. 최지혜는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관리를 받을 필요 있나요? 제가 하는 말은 다 사실이에요.
그 여자가 정말 서울의 무슨 연구소에서 일했다면 증명을 내놓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바로 이때 갑자기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김민주 선생님이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까? 모두 고개를 돌려보니 다름 아닌 군단장님의 참모였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지혜는 참모를 보고 얼굴색이 순간 변하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석준 참모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참모는 그녀를 무시하고 제 앞으로 와서 서류 가방을 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민주 선생님, 군단장님께서 누군가가 뒤에서 당신을 비방한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제가 당신이 이전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했던 경력 증명서와 표창장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모두에게 보여주어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키세요. 저는 서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감동적이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군단장님이 이렇게까지 저를 신경 써주시다니 감동스러웠고 최지혜가 너무 지나쳐서 군단장님까지 직접 사람을 보내 증명서를 보내야 할 정도였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열어 안에 있는 재직 증명서와 표창장, 그리고 연구소에서 발행한 기술 핵심 인력 표창장을 모두 꺼내 주변 가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것들을 받아보고 모두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정말 국방과학연구소 재직 증명서잖아. 3등공 표창장도 있네. 이거 정말 대단하다. 김민주 선생님이 예전에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니. 최지혜가 정말 헛소리를 했네. 최지혜도 가까이 와서 한번 보더니 증명서에 찍힌 직인과 제 사진을 보고 얼굴색이 순간 창백해졌고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참모는 최지혜를 보며 엄숙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최지혜 씨, 김민주 선생님은 부대의 레이더 고장을 해결하여 공을 세운 분입니다. 당신은 그를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려 그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행위인지 아십니까? 군단장님께서 이미 이 일을 아시고 저에게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김민주 선생님께 즉시 사과하지 않으면. 최지혜는 놀라서 다리가 풀렸고 황급히 제 손을 잡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주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을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전에 저를 괴롭히고 비아냥거릴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요.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당신이 앞으로 함부로 남을 비방하지니다. 주변의 가족들도 모두 최지혜를 비난하며 너무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지혜는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얼굴이 붉어졌다가 결국 얼굴을 가리고 비참하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참모는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민주 선생님, 괜찮습니다. 군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그 여자가 다시 당신을 괴롭히려고 하면 저에게 직접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참모는 손을 흔들고 사람들에게 몇 마디 더 당부하며 앞으로 저처럼 부대에 공헌하는 가족들을 다 존중해 달라고 말한 후 떠났습니다. 김서영 언니가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민주 씨, 이제 괜찮아요. 이제 모두 민주 씨의 능력을 알았으니 그 여자가 앞으로 또 민주 씨를 괴롭힐 수 있을까 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 돌덩이가 드디어 놓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원래 이 일이 이렇게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최지혜의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닐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최지혜는 정자에서 돌아온 후 이틀 연속으로 감히 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군인 아파트에서도 아무도 이 일을 다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며칠 동안은 얌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닷새째 오후 부대에 갑자기 감찰부 직원 몇 명이 와서 곧바로 최지혜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최성훈 중대장도 불러들였습니다. 최지의 집 문이 열려 있었고 감찰부 직원들이 서류 한 장을 들고 최성훈 중대장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지혜는 옆에 서서 얼굴이 창백해진 채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성훈 중대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최지혜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최지혜는 더욱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 우리 집이 다 당신 때문에 망하게 심각한지 알아? 그냥 당신이 화낼까봐, 부대에서 징계받을까봐 말 안 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수군거리며 최지혜가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때 정 중대장님도 오셨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다가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주 선생님, 아직 모르셨죠? 지난번 레이더 고장이 사실 최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멈칫하며 물었습니다. 그 여자와 관련이 있다고요? 그 여자는 군인 아파트 관리원 아니에요? 어떻게 레이더 고장과 엮일 수 있죠? 정 중대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전에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레이더 기지에서는 매주 군인 아파트에 점검 기록을 한번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지난주에 마침 최지혜가 담당해서 보냈는데 보내는 도중에 실수로 커피를 기록지에 쏟았습니다. 혼날까봐 기술자의 기록지에 쏟았습니다. 혼날까봐 기술자의 필자를 흉내내서 새로 한 불을 베꼈는데 그 여자가 기술자들이 개수를 어디 알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기록을 감히 자기가 멋대로 고치다니. 정 중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지난번에 당신이 레이더를 수리한 후 기술자들이 기록을 다시 확인하다가 데이터가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이 일을 감찰부에 보고한 겁니다. 감찰부에서 며칠간 조사한 끝에 최지혜가 기록을 고쳤다는 것을 밝혀냈고 그녀가 버린 원본 기록 파견했고 말하는 도중에 안에 있던 감찰부 직원이 나와 최성훈 중대장에게 말했습니다. 최성훈 중대장님, 조사 결과 최지혜 동지는 저적으로 레이더 점검 기록을 위조하여 기술 인력의 판단 착오를 유발하고 레이더 고장 점검 시간을 지연시켜 부대 업무에 불미스러운 영향을 끼쳤습니다. 부대 규정에 따라 최지혜 동지에게 통보 비판 및 군인 아파트 관리원 자격 박탈을 결정하며 동시에 최 중대장님께 가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서면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지시합니다. 최성훈 중대장은 얼굴이 시퍼렇게 질린 채 황급히 말했습니다. 네, 저희는 처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반드시 아내를 잘 교육하겠습니다. 최지혜는 통보 비판과 자격 박탈 소식을 듣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제 자격을 박탈하지 마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감찰부 직원은 그녀의 울부짖음을 무시하고 처분 결정을 최성훈 중대장에게 넘겨준 후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주변의 가족들은 모두 웅성거리며 최지혜를 비난했습니다. 지난번에 레이더 수리가 그렇게 오래 걸린 게 다 그 여자 때문이었어. 자기가 잘못해놓고 거짓말까지 해? 지금 처벌받는 것도 당연하지. 전에는 늘 자기가 잘난 줄 알더니 이제야 무서운 줄 알았나 보네. 진작에 뭘 했어야지. 최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사람들의 비난을 들으며 얼굴이 시뻘개져 땅속으로라도 숨고 싶어 했습니다. 최성훈 중대장은 화가 나서 온몸을 떨며 그녀를 일으켜 세워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안에서는 곧바로 싸우는 소리와 물건 던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대 방송에서는 최지혜에 대한 처분 결정이 방송되었습니다. 그녀가 사적으로 점검 기록을 위조한 일을 자세히 설명하며 모든 가족과 직원들에게 부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업무 정보를 숨기거나 허위 보고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와 저에게 말했습니다. 최성훈 중대장은 이 일 때문에 한 계급 강등되었고 군단장님은 올해의 포상대상 자격도 박탈했다고 합니다. 듣자 하니 그가 최지혜와 밤새도록 싸우고 지금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 자기가 자초한 일이지. 만약 처음에 기록을 고치지 않았거나
고친 후에 솔직히 인정했더라면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사람은 정직해야 해.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 사람처럼 이기적이고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은 언젠가 넘어지게 되어 있어. 인과응보라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 이튿날 아침 일찍 최지혜는 짐을 싸서 친정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떠날 때 고개조차 들지 못했고 아무도 그녀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최성훈 중대장도 전출을 신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딴 지역의 부대로 발령받았습니다. 최지혜가 비참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저를 괴롭히고 기방했으며 자신의 실수로 부대 업무까지 방해했으니 지금 받는 처분은 다 마땅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군인 아파트 분위기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모두가 규정을 더 잘 지키고 더 단결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저에게 더 열정적으로 대해주었고 종종 저에게 전자장비의 작은 문제에 대해 묻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저도 참을성 있게 그들에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김서영 언니는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민주 씨, 이제 민주 씨는 우리 군인 아파트의 기술 전문가가 되었네요. 민주 씨가 있어서 모두가 훨씬 안심하고 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작은 일인걸요.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평온하게 지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군단장님이 저를 다시 찾아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군단장님과 제가 대화하던 그날은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햇살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바닥에 쏟아져 따뜻했습니다. 군단장님은 사무실 책상 뒤에 앉아 서류 한 장을 들고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김민주 선생님, 전에 당신에게 기술 인력들에게 지도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말입니다. 제가 부대 지휘부와 상의했는데 당신에게 더 정식적인 직위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 멈칫했습니다. 기술 고문이라니 단순한 지도보다 훨씬 정식적인 직위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물었습니다. 군단장님, 정말이십니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군단장님은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못합니까? 국방과학연구소 근무 경험이 있고 공도 세웠고 레이더 수리할 때도 진정한 실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직위는 당신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물론 이것은 전임직이 아닙니다. 매일 부대에 오실 필요는 없고 한 달에 2~3번 정도 오셔서 기술 인력들에게 교육을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흥분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군단장님이 이렇게까지 저를 높이 평가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전에 사직할 때 다시는 제가 좋아하는 기술 업무를 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부대에서 다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니 저에게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고 목소리마저 떨렸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군단장님은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단장님은 웃음해라. 그들도 당신을 매우 지지하며 당신의 근무 시간을 잘 조율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단장님 사무실에서 나와 저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빨리 남편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저보다 더 기뻐하며 저를 번쩍 안아 올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민주가 최고인 줄 알았어. 앞으로 당신은 부대의 기술 고문이야. 나도 당신에게 열심히 배워서 내 기술 수준도 좀 높여야겠어. 얼마 지나지 않아 부대에서는 저에게 간단한 위촉장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그날 많은 간부들과 기술 인력들이 왔습니다. 군단장님이 직접 저에게 위촉장을 건네주시며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김민주 선생님, 앞으로 부대의 전자장비는 당신에게 많이 의지해야겠습니다. 저는 위촉장을 받아들고 자부심에 가득 차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군단장님과 모든 간부님들, 안심하십시오. 저는 반드시 모두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기술 고문의 업무를 잘 수행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달 부대에 두세 번씩 왔습니다. 때로는 기술 인력들에게 교육을 해주며 제가 연구소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그들과 공유했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장비 점검을 나가며 마주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해결했습니다. 기술 인력들은 모두 저를 매우 존경했고 어떤 문제든 적극적으로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희는 매우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남편도 저 덕분에 부대에서 더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업무에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집에 와서 저에게 토로했고, 저도 기술적인 관점에서 조언을 해주어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저희 둘의 감정도 점점 더 좋아졌고 더 이상 예전처럼 그리움 외에는 다른 화제가 없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군인, 아파트 친구들도 종종 저를 찾아와 놀았습니다. 때로는 저에게 간단한 전자장비 수리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부대 내 작은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해서 부대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제가 이제 부대의 기술 고문이 되었고 모두가 저를 잘 챙겨주며 남편도 저에게 아주 잘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됐지, 그럼 됐지, 그럼 됐지. 네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준호랑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면 엄마는 안심이다. 이제 저는 매번 부대에 면회 올 때마다 정말 행복합니다. 군복을 입고 진지하게 일하는 남편의 모습, 기술 인력들이 저를 둘러싸고 문제를 토론하는 모습, 군이나 파티에서 모두가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행복감으로 가득 찹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부대에 면회 오지 않았다면, 만약 그때 용기를 내어 레이더 수리에 나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의 삶을 영원히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 용기를 내어 앞으로도 저는 계속 부대의 기술 고문으로서 더 많은 장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행복하게 지내며 우리가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행복해지고 부대의 내일도 점점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어떤 유형의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